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김형진입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전립선 비대증과 리줌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애초에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할 수는 없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0대부터 실천하면 전립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립선 건강에 해로운 것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걸 알아야 피할 수 있으니까요. 첫째로 붉은색 육류의 과다 섭취입니다. 삼겹살이나 갈비, 등심 같은 붉은색 육류, 특히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를 매일 먹는 사람은 전립선 암이나 전립선 비대증 위험이 2.5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 3회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지방 유제품입니다. 전유나 버터, 치즈 등과 같은 포화지방산이 많아서 전립선 비대를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저지방 제품으로 대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로는 과도한 카페인이나 알코올입니다.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하고 알코올, 특히 맥주는 이뇨작용으로 빈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커피는 하루 한 잔, 술은 주 2회로 제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로는 매운 음식입니다. 고추나 마늘, 양파 등은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드시되 증상이 있을 때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로는 흡연입니다. 니코틴은 방광 근육을 자극하고 전립선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금연은 필수입니다. 이제는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위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전립선암 예방에 탁월합니다. 특히 가열하면 흡수율이 5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토마토 소스나 주스, 토마토 수프 등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호박씨인데요. 호박씨에는 아연이나 오메가3가 풍부해서 전립선 비대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30g 한 줌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간식으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위는 브로콜리입니다.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물질이 풍부해서 좋다고 합니다.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영양소를 파괴를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4위에서 10위까지 전립선 건강 식품을 말씀드리면 녹차, 석류, 연어, 마늘, 대두, 굴, 양파 등이 있습니다. 굴은 남성 건강에 좋기 때문에 나폴레옹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품들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바이오 피드백 치료는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에 의존하지 않고 비침습적인 안전한 치료법입니다. 바이오 피드백 치료란 쉽게 말하면 내 몸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즉 훈련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물이나 수술 없이도 자가 조절 능력을 키워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주로 배뇨 장애, 성기능 장애, 요실금 치료 등에 사용됩니다. 바이오 피드백 치료는 1회에 약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요. 옷을 입은 상태로 진행하며 간단한 몇 가지 과정을 통해서 물리치료가 가능합니다. 문진을 통해서 현재 증상과 상태를 파악합니다. 필요시에 바이오 피드백 치료와 같이 전립선 비대증 검사 및 약물 처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자 정보 입력을 하고 장비 착용을 합니다. 바이오 피드백 기기에 환자 정보, 이름이나 생년월일, 키, 몸무게 등을 입력을 하고 환자분은 의자 형태의 기기에 편안하게 앉습니다. 그 후 넓은 복대 형식의 복압 측정 센서를 착용하게 되면 치료 준비가 끝납니다. 세 번째로는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모니터 화면과 음성 안내 메시지를 들으면서 관략근의 수축과 이완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근육이 어느 정도의 힘을 주고 있는지 정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됩니다. 1회 바이오 피드백 치료당 약 20회의 세션이 진행되며 총 소요 시간은 10분 정도입니다. 바이오 피드백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어떤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배뇨 장애가 개선됩니다. 과민성 방광이나 절박뇨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며 배뇨 근육의 협응성 향상을 통해서 잔뇨감과 배뇨 지연 증상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실금 증상 개선을 할 수 있는데요. 요실금의 빈도, 증상 개선에 큰 도움이 되며 일상생활에서 케겔 운동만 할 때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성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꾸준하게 바이오 피드백 물리치료를 하면 혈류 조절, 능력 강화 및 사정 조절력이 향상되며 성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나 조깅, 수영 등은 전립선의 혈류를 개선합니다. 주 3에서 5회 30분 이상 실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빠르게 걷기는 전립선 비대증 위험을 25% 이상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스쿼트, 런지 등은 골반 혈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야 될 운동은 자전거. 자전거는 회음부 압박으로 전립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승마는 지속적인 충격이 전립선을 자극해서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복근 운동은 복압 상승으로 인해서 배뇨 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립선 건강법입니다. 첫째로 규칙적인 배뇨 습관입니다. 소변을 너무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가는 것도 좋지 않는데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배뇨 시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완전히 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적절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되 저녁 식사 후에는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야뇨증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 팁을 말씀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식사 30분 전 물 한 잔, 오후 3시까지 대부분 섭취하는 게 좋고 저녁 식사 이후로는 최소한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로는 체중 관리입니다. 복부 비만은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BMI 체질량 지수가 25 이하로 유지하시고 허리 둘레를 90 이하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로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서 전립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요가,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정기검진은 필수입니다. 연령별 전립선 권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세 이상에서는 가족력이 있다면 PSA 검사와 전립선 초음파를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0세 이상에서는 연 1회 PSA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 전립선 초음파 검사, 요속도 검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증상이 있다면 즉시 비뇨의학과를 방문해서 검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SA 정상 수치는 4.0 이하지만 나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40대는 2.5 이하, 50대는 3.5 이하, 60대는 4.5 이하, 70대는 6.5 이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PSA가 정상이어도 빠른 상승이 있거나 증상이 있다면 정밀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면 약물 치료만으로 충분한 관리가 가능하며 회복 가능성 또한 매우 좋습니다. 반면 진단이 늦어질수록 치료가 복잡해지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주간 실천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월수금은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 화요일 목요일은 바이오 피드백 3세트,
토요일은 하체 근력 운동, 일요일은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식단 개선 계획을 말씀드리면 매일 토마토 1개, 또한 녹차 2잔, 주 3회 브로콜리나 연어, 또한 간식으로 호박씨 1줌, 붉은 고기, 붉은 살코기는 주 2회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전립선 비대증부터 리튬 치료 그리고 예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예방이 최선의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현대의학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 남성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비뇨기과 전문의 김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크기는 어떨까요? 이 기간이 남성의 생식기간에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크게 두 종류의 약이 있습니다. 수술하면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실제로 리튬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언제부터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리튬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